예, 10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의 급락을 반추해 본다면 약한 상승 반등이죠. 시장 흐름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늘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시장을 누르는 많은 요인 가운데 뭐 미국 예산안 문제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금리가 높은 게 가장 부담이잖아요. 금리 관련해서 반등의 전환점은 언제 올 것인지 10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했네요. 4.719, 4.8을 넘었다가 조금 밀렸는데요. 아직 안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들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발언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헤지 펀드들을 비롯해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념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그 금리 하락, 그러니까 금리 상승, 가격 하락 쪽 베팅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기적인 거래까지 몰려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국제 효과가 좀 빠지면서 금리를 끌어올린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였는데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갖게 된다라면 향후에 조금 안정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왜 금리를 올리나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CPI를 비롯해서 이제 물가 지표를 잡아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비용이었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물가를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초보다는 저희도 채권 관련해서 계속 전문가들도 오면 여쭤봤는데 4.5%, 4.5, 4.6 레벨이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뚫어버렸거든요. 그죠? 예. 지금 4.8까지 간 흐름들이고요.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뭐 골디락스 얘기 뭐 더더덜도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갑자기 또 경기에 안 좋다는 얘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할 여력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또는 이제 방어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이자 비용 늘어나게 되면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틀 전인가 뭐 하나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다시 은행 문제가 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채권 손실 상태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손실 상태에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약 한 5,5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서 그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연초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것 때문에 지역은행들 몇 개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특히 은행들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기업 활동, 가계 활동, 소비 활동이 상당히 좀 위축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리스크를 좀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의 전체적인 지표,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고용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경기가 둔화되는 정도로 보면서 약간 경계감이 높아지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들 동향은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도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전에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다 강한 게 아니라 몇 종목이 사실 끌고 올라갔다. 그런 그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만 뭐 2차 전지 쏠림이 아니라 미국도 사실 빅테크 쏠림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좀 조정을 받고 물론 간밤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전체적으로 약세 기조거든요. 성장주의 기대감이 꺾인 것인지 이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세로 가면서 시장을 더 끌어내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오늘 그 미증시가 반등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봉에서 40주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0주선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년 추세, 1년의 거래일이 한 200일 정도 되니까 그래서 40주선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저 검은색 선이 40주선이거든요. 보시면 좀 그 선 부근으로 가면 이제 튕겨 올라가는데 그게 깨지게 될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분홍색 그 200주선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여기서 하락으로 완전히 꺾이느냐 방어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건데 그 선에서 이제 반등이 됐거든요. 이 반등시킬 수 있었던 동력에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빅테크주들이 여기다 이제 버텨주면서 뭐 테슬라가 6% 가까이 올라가고 뭐 주요 어떤 빅테크 종목들이 플러스를 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이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못 해주면서 이제 엔비디아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다행히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은 한 이틀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현금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오히려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바꾸면 이런 빅테크주들까지 매도가 작동이 되면 이제는 믿을 구석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전체가 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면에 보면 최근에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을 좀 봤을 때 기술주 쪽 관련된 자금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고 계신 게 노란색 선만 보면 되는데 저 노란색 선이 기술주 관련된 자금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완만하게 좀 내려가거나 되고 있고 뭐 에너지라든가 뭐 약간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만 살짝 올라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술주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주들이 꺾이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정도의 어떤 자금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좀 버틸 정도의 어떤 상황은 만들어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금리 높은 금리 그리고 그런 것이 상당 기간 오래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연휴 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또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지표는요. 이제 뭐 두 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이제 하나는 고용지표 당연히 봐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 예, 이제 지금 나왔던 게 뭐 현재 구인 채용 공고하고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인데 뭐 ADP 민간 고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뢰성 있는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금리도 사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반응이 어제 하락한 것만큼 반응하지 못했던 거는 이 지표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역시 이제 주말에 나오는 지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실업률 3.7% 정도,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16만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전년 대비 4.3%, 전월 대비 0.3%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하고 좀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감이 조금 완만해지면서 이제 증시가 좀 안도감을 갖게 되는 금리가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고점 대비 10달러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 빠졌는데 국제유가가 빠지게 된 어떤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핑계로는 사우디하고 러시아 쪽에서 연말 이후에는 감산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원유 재고가 좀 생각보다는 좀 늘어나 있다. 휘발유 재고가 특히 늘어나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국제유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을 보시면 이미 국제유가보다 먼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사실 8월이 수요 피크고 9월부터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원래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따로 움직이다가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쿠싱 지역의 재고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쿠싱 지역이라는 건 이제 선물 거래를 해서 먼저 선물 계약을 해놓고 나면 날짜가 채워질 때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쿠싱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데이터를 보면 이쪽의 재고가 줄다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계약이 돼가지고 빠져나갔던 원유 계약들이 조금씩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국제유가가 지금같이 90달러 밑으로만 좀 유지를 해준다라면 시장에서는 역시 또 금리 안정이 될 수 있어서 고용지표와 국제유가가 잡아줄지 이걸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고용지표 금요일 날 발표되고요. 유가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11월 1일 날 FOMC입니다. 그 경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원은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CPI 자체는 올라가고 이런 추세인데 그 근원을 역시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다른 어떤 물가에 전이가 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이제 근원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근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근원 물가 잡는 주거 비용 이렇게 이제 공식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 멈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원 물가가 빠지는지 여부 이걸 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이제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 쪽보다는 일단 동결 쪽 기간 쪽으로 관심이 다시 넘어가게 되면서 금리 상승이 조금은 완화가 되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은 동결 쪽이 우세하죠. 거의 뭐 지금은 70% 이상으로 77%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1일 지나고 나면 12월 13일인데요. 그쪽에 대한 논란이 또 좀 있을 수 있겠죠.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요.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스타트는 이제 삼성전자가 끊는데요. 원래 이번 주 금요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 중반으로 이제 연휴가 좀 끼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 발표를 한다는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기댈만 합니까? 아니면 뭐 당초보다 조금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다시 생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상저 그리고 강력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다가 생각보다는 조금 하고 쪽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의 매출 기준으로 37조 원대 중후반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지금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적표 이후에 이제 7만 전자 회복을 하느냐가 기준이 될 텐데 좀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비슷하게만 나와준다라면은 네.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어떤 믿음이 좀 형성될 수 있어서 뭐 주가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된 뉴스 나온 것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적은 현재로서는 예상치는 좀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채워준다라면 이제 조금 최근에 걱정을 좀 덜어주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보여드렸는데고 영업 적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영업이익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삼성전자는 흑자거든요.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인 거고요. 그걸 한번 고쳐주시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바꿔주시면 좀 이따 볼게요. 지금 어쨌든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낸드, D램도 동시에 뉴스에서는 낸드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 있었고 KB증권 리포트는 D램, 낸드 같이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제 그걸 구매하는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나 반도체주 영향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감산하고 나면 보통 시차가 이제 2분기 정도 전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뭐 4달러 가던 게 1달러 30센트 정도인가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빠지면서 삼성전자에서 뭐 10% 정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서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쌀 때 또 많이 사두는 게 낫다. 재고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좀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가격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현물가는 올라섰고 고정거래가는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가격 회복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는 한 2조 2천억, 저희 자막은 또 2조 4천억, 또 한 1조 9천억 편차는 좀 있는데요. 뭐 드라마틱하게 좋게 나오기는 어려운 거고, 그죠? 좀 더 나쁘게 나온다고 사실 주가가 더 급락할 가능성도 적고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지요. 연휴 끝나고 와서 뭐 어제 굉장히 밀렸고 아직도 좀 불안한 형국입니다. 네, 10월 그리고 4분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요? 이미 뭐 2달 동안 조정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제 가격 부담 상당히 덜어냈고 뭐 ADR이라는 지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뭐 4번째로 낮은 단계까지 내려와서 종목들별로는 상당히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추격 매도보다는 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서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종목군들 가령 예를 들면 그 9월 중순 이후에 기관들이 반도체 관련주 코스닥에서 열심히 매수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포션인가요? 근데 사실 보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용감하게 주식할 때는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전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정도 빠지면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하락할 때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분할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반도체 얘기하셨고 제일 뭐 기대감이 있는 게 반도체고 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좋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파업이 있어서 향후에 이게 이제 차질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자동차주들을 보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예전에 뭐 그 리먼 사태 이후에는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가 전편적으로 번지고 신흥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약진을 하면서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자동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완성차들, 그다음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 미국 완성차 업체들 파업 때문에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부품주들도 이럴 때는 조금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관심 sek터 가운데 금융업 정도 있네요. 금융은 뭐 배당입니까? 금융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시장 바로미터로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 이런 게 5, 6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주가 독주하는 환경은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금융주를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보면서 이게 만약 계속 독주하는 형태가 된다면 조금 현금 비중 늘리고 다른 종목하고 같이 올라간다라고 되면은 이제 좀 현금을 투입하고 이런 바로미터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과 투자 전략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